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강 컨설팅을 해드리는 청담건강TV입니다. 당뇨는 먹는 것과 관련이 많다고 하지만 의외로 식이 조절도 잘하고 나름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당뇨 상식과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일반적으로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으로 알고 계신데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 질환의 일종입니다. 최근 5년간 27.8%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별히 2030 젊은 층의 당뇨병 증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이가 젊다고 관리하고 살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특히 2형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약 2배가량 높고요. 또 치매를 제3당뇨병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 환자의 약 7%가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주의와 관리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진단하는데요. 공복 혈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후 혈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라고 하는데 식후 혈당이 155 이상만 되어도 당뇨로 가고 있다. 식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어. 진단받은 적이 없어. 하시면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당뇨 전 단계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주요 증상은요. 바로 3다라고 불리우는 다음, 다식, 다뇨 이 세 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체내 에너지원과 수분까지 함께 끌고 나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언젠가부터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항상 공복감을 느끼며 볼일을 보는 횟수가 증가했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하고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도 피곤하고 식후 유난히 졸린 현상이 있거나 눈이 침침하고 손발이 저리고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또 감소한 경우,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나 대상포진이 자주 오거나 피부가 가려운 현상, 이런 것들도 당뇨로 가고 있는 당뇨 전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뇨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당뇨의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관리를 요하는데요. 예전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40대 이후로는 보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가 시작되면 눈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 시력 저하, 눈의 피로도가 많아지고요. 보통 간이 약해지면 당뇨가 오기 때문에 무좀이 있거나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끈적이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에서 거품이 나거나 부종, 신장에도 염증이 쉽게 오고요. 다리 하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저리실 수 있습니다. 생식기 기능은 말할 것도 없죠.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 여자의 경우는 방광에도 여러 신호들이 오고요. 정말 중요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특히 치매를 제3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뇌 건강과 밀접합니다. 그리고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죠? 당뇨발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발이 썩거나 괴사하는 경우, 심하면 다리를 잘라내는 일들도 저희가 종종 보게 되죠.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은 혈액을 걸러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신장은 거의 다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병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으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각종 대사성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노폐물로 인해서 사구체 내의 모세혈관들이 극심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해지면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당뇨는 애초에 예방하는 게 좋은데요. 나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약만 먹어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약을 장기적으로 많이 복용하시면 간과 신장에 다시 무리가 오고 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비타민 C나 D를 비롯한 적절한 항산화 영양소들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서도 소아든 성인이든 이런 만성 신장병에 걸리게 되면 비타민 D 부족 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신장병이 더욱 악화되어 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더불어서 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대의학은 당뇨병을 완치 불가능한 것,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보는데요. 약을 드시고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아무거나 먹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은 늘 양면성,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드셔야 합니다. 당뇨약들은 대체로 간의 당 신생을 저해하거나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지속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의 체내 재흡수를 막아요. 그리고 또 소변으로 배출시키다 보니까 신장과 간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저혈당, 또 만성 피곤증, 심장, 두근거림, 또 미식거림, 어지럼증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혈당 관리도 잘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식이조절과 운동, 여러 가지를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혈당이 생각보다 조절이 안 되지? 당화 혈색소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당뇨의 기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트레스란 인간이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이를 본래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저항하는 반응을 말해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는 무조건 우리 몸에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책일 뿐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당뇨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혈당을 높이는 걸까요? 스트레스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생긴 일시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는 점인데요.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혈당 상승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한 것들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주로 싸우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을 치거나 무섭거나 성행위를 할 때 활성화됩니다. 감정노동이나 과도한 업무 등 단기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요. 간의 포도당 신생 과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끝나고 나면 혈당은 다시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야근이 싫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요. 저항 단계를 넘어 번아웃, 탈진 단계에 이르며 모든 일이 생리적 면역 신호체계들이 고개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부신피질에서 코티졸 호르몬을 과량 분비하여서 이걸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됩니다. 코티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코티졸은 항상성과 혈압을 유지하고 또 필요할 때 포도당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면역력 유지와 정서적인 안정을 이끌어주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을 증가시켜 결론적으로는 혈압과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 생리불순, 골감소증, 근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기운을 내서 에너지를 내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모닝 타이밍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문제는 이 저녁에도 긴장 상태가 밤까지 하루 종일 항진되어 있는 상태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자율신경 밸런스가 다 깨져 있게 되는 거고 밤에도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시 또 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또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몸에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환경 호르몬, 계명활성제,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샴푸, 세제, 그리고 뭐 먹고 또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초미세먼지, 주방미세먼지, 또 전자파, 핸드폰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근데 유독 너무 핸드폰 사용이 하루 종일 있으신 분들, 와이파이, 그리고 수맥파,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 식품 첨가물,
and 약물 복용하는 것 자체도 우리 몸에는 뭐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생충, 곰팡이, 바이러스들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스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도, 이혼, 사기, 이직, 관계 문제 등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쉬고 싶은데 몸이 못 쉬는 상태, 육체적인 과로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세포는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체온이 또 나는 너무 추운데 에어컨을 막 너무 세게 튼다든지 나는 너무 더운데 막 히터를 너무 튼다든지 하는 환경 그리고 수분 몸에서는 물을 주세요 하는데 내가 물을 안 먹고 있다든지 이러면 변비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 좋은 영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탄수화물 위주의 당 위주의 식사 정제된 것들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몸에는 뭐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될 때 자지 않는 것 수면 또 운동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것 이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코티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몸속에서 비타민 C와 또 판토텐산이라는 B5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코티졸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할 때 특별히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나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비타민C나 비타민 B군, 복합 영양소를 충분히 아침과 낮에 특히 에너지를 내야 될 때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각종 질병과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줄이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또 구리, 망간, 아연, 또 철, 셀레늄,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런 몸에서 활성산소를 끄는 스위치의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파이토케미컬, 야채, 과일에 있는 여러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은 항산화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미네랄은 우리 인체 내의 모든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동하고 수용하는 여러 역할에서 꼭 필수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크롬과 아연의 결핍으로 당뇨가 올 수 있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음을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미네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미네랄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당뇨는 질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먹는 게 곧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당 위주의 식사보다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을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도 잘 조절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했는데 나는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셨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난 잘 자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고 해도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오고 또 나이가 들면서 밤에 소변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좀 도움을 받는 여러분의 건강 코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년간 건강연구와 코칭을 통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암 등과 관련하여 많은 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혈당 조절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이 풍요롭고 활기차게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프리미엄 맞춤형 컨설팅 브랜드 청담건강TV에게 연락주세요. 내 건강은 의사나 남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고 관리해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